일론 머스크가 화성 포기했다? 달에 도시 짓는다는 충격 발표의 진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6년 2월 20일이죠. 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스페이스X가 거의 20년 가까이 외쳐왔던 그 목표 여러분도 다 아시죠? 바로 화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Not a Tesla F의 기자 카란 싱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새로운 우선순위는 이제 화성이 아니라 달이에요. 그냥 달에 기지 하나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달 위에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게 절대 원래 목표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거든요. 오히려 궤도역학과 속도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한 결과라는 거죠.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똑같아요. 의식과 생명을 우주 전체로 확장시키는 거. 근데 달이 가진 어떤 특별한 장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엔지니어라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반복 속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일론이 설명한 논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방향 전환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정말 공학적 현실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게 납득이 가더라고요. 먼저 화성 미션의 가장 큰 문제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화성으로 가는 발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성들이 정렬될 때만 가능한데 이게 26개월마다 한 번씩만 기회가 와요. 2년 2개월마다 딱 한 번, 그것도 편도로 6개월이 걸리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켓 발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발사를 못했다? 그럼 다음 기회는 26개월 후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것도 2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로 가는 발사는 10일마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왕복 시간이 고작 2일이에요. 화성의 6개월에 비하면 정말 순식간이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거든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는 거. 이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방법이고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완성한 방법이에요. 근데 화성은 이 반복 주기가 26개월이에요. 달은 10일이고요. 어떤 엔지니어도 이 차이를 부정할 수 없어요. 더 빠른 반복 속도는 더 빠른 개선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달을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론은 달을 일종의 우주박 테스트 환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 행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지구 밖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요. 먼저 영구적인 거주 시설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생명 유지 시스템, 산소물 온도 조절 이런 것들 다요. 태양광 발전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운송 수단도 갖춰야 해요. 근데 달 환경이 만만치 않거든요.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 달 먼지는 진짜 문제예요. 이 먼지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모든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달은 이미 지구 주변에 구축된 스타링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통신이 빠르고 데이터 전송량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성이랑 통신하려면 신호 지연도 심하고 데이터 전송 창구도 극도로 제한적인데 달은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궤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발표했고요. 스페이스X는 우주 공간에 거대한 AI 연산 클러스터를 올리려고 하는데 달 기지가 바로 이 다음 단계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달 표면에 매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물체를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심우주 탐사를 위한 통신 배열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계획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화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화성 계획은 절대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페이스X 테라포밍 머그컵 그거 아직 버리지 마세요.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화성 미션을 추진할 거고 화성의 영구적인 인류 거주지를 만드는 게 여전히 목표예요.
다만 지금 당장의 최우선 순위는 달로 가서 첫걸음을 떼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이 훨씬 빠르게 테스트하고 배우고 반복할 수 있는 장소니까요. 그리고 달의 영구적인 거점을 확보하면 인류가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현명한 전략이에요. 아기가 뛰기 전에 걷는 법부터 배우잖아요. 달이 바로 그 걷기 단계인 거죠. 여기서 실수하고 배우고 개선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26개월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오는 화성에서 첫 시도부터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보다 10일마다 시도할 수 있는 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일론 머스크답다고 생각하는 게 그는 항상 첫 원칙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감정이나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물리학과 공학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찾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화성을 외쳐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이 달이 더 나은 첫 단계라고 말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이게 진짜 엔지니어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 X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발사 주기 26개월 대 10일, 왕복 시간 6개월 대 2일, 통신 환경 구조 가능성 보급 용이성. 모든 면에서 달이 더 유리하다는 걸 엔지니어들은 진작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발표 시점이에요. 2026년 2월이잖아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 비행을 성공시켰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솔직히 달기지 건설은 화성보다 훨씬 빨리 실현 가능해 보여요. 10일마다 물자를 보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2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 통신도 거의 실시간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차이예요. 화성에 보낸 우주인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달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며칠 안에 돌아올 수 있어요. 이런 안전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라는 표현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단순히 기지나 전초기지가 아니라 도시예요. 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이게 실현되려면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해야 할 거예요. 달 표면에 레골리스에서 산소를 추출하고 물을 찾아내고 건설 자재를 만들어내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10일마다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화물선이 달에 착륙해서 기초시설을 건설해요. 10일 후에 두 번째 화물선이 도착하면서 첫 번째 시도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장비를 가져와요. 또 10일 후에 세 번째 화물선이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반면에 화성은 26개월마다 한 번씩 화물선이 오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걸 고치려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말 실감이 나죠. 자,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볼게요. 달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얻은 모든 기술과 경험이 결국 화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저중력 환경에서 건설하는 방법 밀폐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방사선 차폐먼지 관리 시스템. 이 모든 걸 달에서 완벽하게 만들고 검증한 다음에 화성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달이 일종의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 바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지구에서 달로 가서 거기서 연료를 보급받고 물자를 싣고 화성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달의 낮은 중력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게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니까요. XAI 인수와 궤도, 데이터 센터 계획도 여기 다 연결돼요. AI가 발전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우주 공간은 냉각 문제가 없어서 완벽한 데이터 센터 위치예요. 달 기지는 이런 우주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스 드라이버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개념인데 달의 낮은 중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켓 없이도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구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불가능하지만 달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심우주 통신 배열 시스템도 엄청 중요해요. 화성이나 그 너머로 가는 우주선들과 통신하려면 지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달에 중계 시스템을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자, 솔직히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발표는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을 로의 전환이에요. 화성이라는 최종 목표는 그대로인데 거기 가는 길을 더 현명하게 짠 거죠. 그리고 이게 대중들한테도 훨씬 설득력 있어 보여요.
화성 식민지는 너무 먼 미래 같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달 도시는 훨씬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달 표면에 첫 건설 로봇들이 착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일마다 새로운 화물이 도착하면서 점점 더 큰 구조물들이 세워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겠죠. 스타링크로 연결돼 있으니까 달 표면에서 찍은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가 인류 최초의 달 도시가 건설되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된 기술들은 지구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폐쇄 생태계를 만드는 기술은 사막이나 극지방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한 행성에만 있으면 멸종 위험이 너무 크니까 달 도시는 바로 그 첫걸음이에요. 지구 밖에 영구적인 인류 거주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달이 성공하면 화성은 그 다음에 훨씬 쉬워질 거예요. 모든 기술이 검증됐고 실전 경험이 쌓였고 문제 해결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화성에 갈 때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면 2026년 2월 11일론 머스크가 달 도시 건설을 발표한 이날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죠? T3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런 우주 개발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로운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